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입니다. 오전 11시 반인데요.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 방향이 연말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한번 다시 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해서 미국 하원이 탄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탄핵 조사를 해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미국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탄핵 소추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으로 가서 상원에서 3분의 2로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천지개벽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탄핵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은 이 탄핵 소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해서 계속 지금 압박을 하면서 탄핵 관련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2월에 우리나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현상입니다. 그때 국회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 보도문을 짜집게 해가지고 엉성하게 짝이 없는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고 사실은 검찰과 촛불 시위와 선동 언론이 합작한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아주 무성의한, 또 그걸 놓고 기각을 각하를 했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도장을 찍어서 결국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것과 요사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준비 과정을 대비하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연일 언론, 의회로부터 얻어맞고 있고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작은 선거에서 공화당이 계속 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만약 연말까지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핵실험 재개하겠다, ICBM 발사 실험하겠다, 그렇게 해서 코너로 몰린 트럼프에게 완전히 결정타를 먹여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참패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이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에게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 북한 카드를 가지고 너무나 선전을 많이 해왔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북한과 전쟁하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김정은에게 10번 이상 전화를 했지만은 김정은은 받아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전화를 하면 받는다. 그건 물론 거짓말입니다만. 이렇게 북한 카드를 써먹는 데 대해서 김정은 쪽에서는 좋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큰 양보를 하나 했죠.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축소하더니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계속 공갈을 치니까 북한 요구에 일단 굴복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북한이 한 수 더 뜨고 나왔습니다. 어제 김궤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김궤관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 귀에도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육자회담 대표로 나오면서 아주 노련한 그리고 아주 침착한 외교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시 행정부를 갖고 놀았던 사람이에요. 요사이는 한 벌 물러서 가지고 왜 무슨 고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할 때마다 이 사람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전략이 들어가 있는 담화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조미 순회 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지난해 6월부터 조미 사이에 세 차례의 순회 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었지만 조미 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 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체 108년 11월 18일 평양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어디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하지 않아 가지고 트럼프가 자기의 성과라고 자랑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평양으로 오는 그런 길을 터줄 테니까 평양에서 만나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 평양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는 이 조선신보, 조총련 기관지,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일본 지부입니다. 조선신보에서 나온 칼럼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는 역사적 장면도 그려보곤 한다. 평양에 한번 오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아마 들뜰 가능성이 있어요. 평양에 가면은 얼마나 언론의 조명을 받겠느냐. 그 기간만큼 탄핵 국면으로부터 해방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 거기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것은 지난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 나온 카드를 김정은은 다시 꺼내겠죠.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 거기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포함해서 폐기한다. 그 대신에 우리에 대한 해제는 미국이 한 해제도 미국의 제재죠. 제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있고 일본의 독자적 제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달라 하는 일종의 빅딜인데 이 빅딜이라고 하려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숨겨놓은 다른 시설도 폐기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양으로서는 스몰 딜인데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빅딜처럼 받겠다.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지난 하노이 회담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볼턴이 아주 견제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볼턴이 지금 사라진 마당에서 트럼프가 평양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합의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이 내어놓은 평양에 가서 회담 깨고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회담을 한다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지는 게임입니다. 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합의를 해야 돼요. 회담장에 가서 깨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트럼프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는 또 놀아났다고 공격을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스몰 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까? 북한이 가장 아픈 것이 광물 자원, 수산물, 섬유 이런 수출을 금지입니다. 수출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북한의 수출이
연간 30억 달러 수준에서 공식적으로는 3억 달러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밀무역이 또 상당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접경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해상을 통한 석유 밀수입 그리고 석탄 밀수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또 사고 있습니다. 제재는 상당히 구멍이 뚫렸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혹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즉 스몰 딜의 일부로서 우리가 담당할 역할이 있다. 즉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북한에 대한 투자 허용. 한국과 북한은 일종의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 경제니까, 평화 경제니까 제재 예외 조항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국이 끼어들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그걸 받을 거냐.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까지 바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일한 카드인, 북한에 대한 카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인데, 트럼프는 군사적 공격으로 핵 문제 해결을 할 뜻은 없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최악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걸 트럼프도 알고 김정은도 압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만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해제하는 순간 이걸 놓게 된다. 그 뒤부터는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임을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이 과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아마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스몰 딜이 가능하냐. 미국이 추구하는 빅딜은 입이 물 건너간 것 같다. 미국이 추구하는 빅딜은 김정은이가 완전한 핵폐기를 하는 것인데, 이미 김정은이는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핵무장은 선대의 유언이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술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핵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거죠. 그걸 다 알면서도 정치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정권을 연장하는 거니까, 김정은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쇼를 하는 게 가장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느냐, 그런 판단 속에서 김정은에게도 특히 트럼프에게도 아주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 제3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논의되고 있을 것인데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함부로 제가 회담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실무회담을 거쳐서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트럼프와 담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큰 실수는 안 해요. 그러나 트럼프는 워낙 예측불능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한 달포 남았는데, 여기 또 한국 국민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지켜보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